잡지 못하면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우리 셋이 다 부서질 것 같았는데요. 이지혁이 결국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너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 나 너 잡아야겠다. 그 말이 나왔던 순간 지은호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는데요. 오래전 심장에 박혀있던 안 어울린다가 그 말 위로 어둑하게 떠올랐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는데 이지혁의 표정이 놀랄 만큼 진지했었습니다. 다만 지은호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는데요. 지혁 선배, 마음이 진심이면 왜 그때는 그랬어요? 라고 낮게 물었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 하나가 이후의 모든 밤과 낮을 긴장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지혁은 대답을 망설였는데요. 그땐 내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너는 능력 있고 따뜻하고 내 가족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이렇게 말했지만 지은호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선배 기준이잖아요. 나한테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하고 돌아서 나갔는데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또렷했었습니다. 이지혁은 혼자 남아 오래전의 겁과 지금의 용기를 같이 끌어안고 앉아 있었는데요. 이번엔 도망 안 간다고 조용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같은 시각 박성재는 회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AP그룹 인수 전선이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는데요. 박진석이 이번에는 물러서지 마. 네가 본부장이라면서 이렇게 주저하면 누가 따라오냐라고 등을 떠밀었었습니다. 호탕하고 거침없는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집안의 명운을 이 일에 걸겠다는 결기가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한 발 비켜서서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재, 네가 성공하면 회사의 결도 달라질 거야. 그런데 사람 문제도 같이 보자. 인수하려면 사람을 먼저 얻어야 하거든. 말끝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길었는데요. 고성희는 사람과 사람을 엮어 신분과 권력을 다지는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재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갔는데요. 지은호였습니다. 지은호가 소개받으려던 변호사 얘기를 들었을 때 성재는 애써 웃어 보였었는데요. 잘됐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지. 라고 말해놓고 방문이 닫히자마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지혁이 지은호에게 마음을 고백했다는 소식이 귓가를 스쳤는데요. 공식적인 소식은 아니었지만 성재는 친구의 숨결만 들어도 진심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했구나 너. 성재는 혼잣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좀 더 낮게 속삭였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지? 다음날 아침 지은호는 카페 겸 디자인 사무실에서 새로 오픈할 로펌의 내부 자재 샘플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원목의 결, 조명색 온도, 손님이 의자에 기대었을 때 등을 편안하게 받쳐줄 각도까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일할 때의 지은호는 묘하게 더 밝았는데요. 그런데 마음 한편이 계속 쿡쿡 찔렀습니다. 안 어울린다, 너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팔을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때 박성재가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 괜찮아요? 본부장이 커피 사면 오늘 운 좋습니다. 농담처럼 말했는데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며 잔을 건넸는데요. 성재는 컵을 받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제 지혁이한테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요. 아직 제 답은 말 안 했습니다. 알아요. 서두르지 마요. 네가 천천히 말해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은 고백 같지 않은데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은호의 마음에 이상한 반향을 만들었는데요. 누군가는 오래 기다렸고 누군가는 오래 망설였다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오래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느라 조금씩 다쳐왔다는 사실이 겹쳐졌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요. 근데 오늘은 일 얘기해요. 라고 정리했습니다. 성재도 알아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아니라 일로 연결되는 날이라고요. 한편 이지혁의 집에서는 김다정과 조홍래 그리고 김장수가 아침상을 사이에 두고 옥신각신했는데요. 김다정은 혀가 사람 마음은 따뜻할 때 말해줘야 효과가 있어. 너무 늦게 말하면 의심부터 하게 됐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홍래는 남정네가 칼같이 말해야지. 질질 끌면 더 복잡해진다. 라고 거들었는데요. 김장수는 복잡한 게 사람 사는 맛이지. 근데 다정아, 따님 수빈이는 또 어떤 남자가 좋다더냐?
하고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 사람의 티격태격은 가볍게 웃음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이로 이지혁은 묵묵히 밥을 뜨며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과하러 간다. 내가 왜 겁났는지, 왜 잘못 생각했는지 제대로 말한다. 오후가 되자 회사에서는 AP그룹 인수전과 관련한 두 번째 심사가 열렸는데요. 박성재는 숫자를 외우듯 술술 풀어놓았고 박진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회의 말미에 경쟁사에서 흘러나온 자료가 내부로 들어왔다는 정황이 감지되었는데요. 누군가가 현장 공사 라인에서 AP그룹의 실사를 도와준 외부인과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사 라인에 가까운 사람들, 특히 인테리어와 설계 쪽이 언급되었는데요. 지은호의 현장이 그 라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소문 그만 돌려요. 근거도 없이 사람 잡는 말 아닌가요? 강하게 말했는데요. 말이 퍼진 이상 누구에게든 그림자는 드리워졌습니다. 그 무렵 지강호는 또 한 번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만 벌면 누나한테 당당해질 수 있어. 라며 지인이 소개한 투자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서류를 넘겨받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상대는 그 떨림을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았는데요. 누나가 카페하고 디자인한다며? 공사 들어간 데 많으면 정보도 많겠네. 라는 말까지 꺼내는 걸 듣고도 지강호는 제대로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욕심이 귀를 막았는데요. 그 한 장의 서류가 나중에 지은호에게 닿을 줄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밤 지은호는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렀는데요. 정순이는 딸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호야, 얼굴 좋아졌네. 뭔 좋은 일 있었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자 지은호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바빠졌다고 해야 하나요? 라고 웃었습니다. 정순이는 자리를 닦으며 사람 마음은 바쁠 때 맛있는 걸 먹으면 대충 정리된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게 늘 딸을 살린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따끈한 국물 앞에서 한숨을 돌릴 때 이지혁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사과부터 제대로 하고 싶어. 지은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카페 앞에서 봐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답을 보내고 나니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셈이었는데요. 다음날 오전 카페 앞 벤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때 네가 고백했을 때 나는 내 형편만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 이상철이 막 정년퇴직하고 집은 늘 빠듯하고 나는 회사에서 아직 이름값 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너는 너무 성실했고 따뜻했고 내 가족을 온몸으로 지키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안 어울린다고 멋대로 정리했어. 상처 줬어. 미안하다.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들었는데요. 그런데 선배, 나도 내 기준이 있어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보다 나한테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내가 힘들 때 같이 앉아 있어줄 사람,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줄 사람. 그래서 오늘부터 선배를 다시 볼 겁니다. 다만 천천히요. 그 한 문장이 두 사람 사이에 미세하고 단단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지혁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는데요. 고마워. 기다릴게. 근데 하나만 약속해줘. 너 힘든 일 생기면 제일 먼저 나한테 말해줘.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즈음 이지환은 박영라의 전시 준비를 도우며 분주했습니다.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서 늘 한 발 뒤에 서 있었는데요. 박영라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환 씨, 저 오늘은 긴장 좀 되네요. 라고 웃으면 이지환은 괜찮습니다. 박영라 씨는 오늘도 아주 잘할 겁니다. 라고 건조하게 답했는데요. 그 건조함 속에 묘하게 따뜻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두 사람의 거리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영라 옆은 경고해야 해. 신부는 단단하고 배경은 흠잡힐 게 없어야 하거든. 라고 속으로 계산했는데요. 이지환의 선이 너무 반듯해서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반듯함은 무모함과 연결되기 쉽고 무모함은 사랑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고성이는 그런 연결을 누구보다 빨리 끊어내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인수전은 예열을 넘어 과열로 들어섰는데요. 박진석은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AP그룹 우리가 데려온다. 그 선언은 시장을 흔들었고 시장이 흔들리자 소문도 부풀었습니다. 공사 라인에서 흘러나온 도면 일부가 경쟁사 쪽에 잡혔다는 얘기가 장부 밖에서 맴돌았는데요. 성재는 즉시 내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확인도 안 된 얘기 퍼뜨리면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습니다. 출처를 명확히 해주세요. 성재는 단호했는데요. 동시에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지은호에게까지 번지면 그 자체로 그녀의 일과 명예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 위험을 누구보다 먼저 막고 싶었는데요. 그 마음이 어떤 이름인지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강호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상대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는데요. 좋아. 대신 작은 부탁 하나. 너 누나가 들어간 현장 중에 AP 쪽하고 가까운 데 있지? 일정 좀 알아봐. 그냥 궁금해서 그래. 지강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해버렸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신뢰와 한 사람의 자존을 동시에 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줄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작은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로펌 오픈식 초대장이 다시 지은호에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소개팅 분위기를 풍기던 그 초대장이 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지혁의 마음은 순간 휘청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도 돼. 네가 내 시간과 내 사람을 확인하는 건 당연하니까. 다만 돌아오는 길에 내 얘기도 조금만 들어줘. 지은호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네, 돌아오는 길에 커피 사줄게요. 대신 맛있는 빵은 선배가 사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주 작은 합의를 만들었는데요. 그 작은 합의가 생각보다 큰 안정이 되었습니다. 로펌 오픈식에서 지은호는 능숙하게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인테리어와 공간 경험에 대해 간단히 질문을 받으면 유려하게 답했는데요. 그때 박성재와 마주쳤습니다. 성재는 공식 일정으로 왔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요. 성재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예쁘네요. 아니, 늘 예쁜데 오늘은 더. 농담처럼 건넨 말에는 단 한 톤의 진심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본부장님. 그리고 아주 낮게 덧붙였는데요. 저 지역 선배랑은 천천히 보기로 했어요. 성재는 눈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너한테 좋은 일이면 나도 좋습니다. 그 말은 흔들림 없는 축복처럼 들렸는데요. 돌아서서 걸어가는 순간 그의 걸음은 아주 조금 느려졌습니다. 축복 뒤에 오는 고독을 혼자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 감사 결과 중간 보고가 나왔는데요. 유출 의심 경로의 외부 하도급 인력과 개인적 친분으로 접근한 사례가 있다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지강호의 이름이 얼핏 스치듯 등장했는데요. 성재는 그걸 보는 순간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 아니죠? 확인 전에 이름 돌리지 마세요. 보고서를 접은 성재는 곧장 자리를 나섰습니다. 그 길로 지은호에게 연락하기 전에 먼저 지강호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누나를 지키려면 지금은 동생부터 붙잡아야 했습니다. 성재가 지강호를 만나자 지강호는 처음엔 발뺌했는데요. 별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정 정도. 성재는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넌 누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어서 그런 거래를 했을지 몰라도 그건 누나를 제일 먼저 다치게 하는 방식이야. 지금이라도 돌려놔. 내가 처리할 수 있게. 그 말에 지강호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형, 나 바보였죠. 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였는데 아직 돌이킬 수 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법무팀에 연결하고 문제 서류의 원본과 전달 경로를 압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성재는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만 바랐습니다. 지은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신을 더 싫어하지 않기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이 움직임을 발빠르게 포착했는데요. 성재가 저 여자 때문에 판단을 흐리고 있어.
라는 말을 박진석에게 던졌습니다. 박진석은 웃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가볍게 넘겼지만 곧 표정이 굳었습니다. 인수전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성재야, 이번 판은 감정 빼라. 짧고 차가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성재는 네 라고 답했는데요.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네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지환과 늦은 시간까지 작품을 정리했는데요. 이지환 씨, 오늘 제일 고마운 사람. 그 말에 이지환은 멈칫했습니다. 저는 일을 한 겁니다. 라고 담백하게 말했는데요. 박영란은 웃었습니다. 그 담백함이 좋아요. 그 웃음에 아주 조용한 설렘이 번졌습니다. 그 설렘은 둘만 아는 눈빛으로 잠시 머물렀는데요.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는데요. 다음날 이지환의 배치가 바뀌었다는 통보가 떨어졌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라는 말이 덧붙었는데요.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더 그늘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밤. 지은호는 이지혁과 약속한 대로 일 얘기와 마음 얘기를 조금씩 섞어가며 걷고 있었는데요. 서로의 걸음이 조금씩 맞춰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선배, 나한테는 같이 버티는 사람이 중요해요. 나 버티는 거 잘해. 말만이요.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둘이 낄낄 웃었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조건으로 고백한 사람 누군지 알죠? AP 자료 원본 갖고 있어요. 보고 싶으면 내일 저녁 혼자 나와요. 딱 이 문장만 왔는데요. 지은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지혁은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는데요. 아니요. 그냥 일 얘기예요. 내일 정리하면 되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바로 털어놓기엔 너무 얽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 자신이 지켜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마음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지은호는 메시지에서 지시한 장소로 가기 전 정순이의 식당에 잠깐 들렀는데요. 엄마, 오늘 늦어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정순이는 딸 얼굴만 봐도 이상함을 읽었습니다. 은호야, 위험한데 가지마. 네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더라. 라고 붙잡았는데요. 지은호는 잠시 멈추더니 엄마, 나 이 일 끝나면 아주 솔직해질게요. 라고 말하고 나섰습니다. 솔직해지기 위해선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밤이 필요했는데요. 그게 어른의 마음관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이상철과 김다정, 조홍래, 김장수와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은 늘 사람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게 하는 묘한 힘이 있는데요.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겁이 있어야 겁먹지 않을 시절을 꿈꾼다. 어색한 말인데 묵직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주머니에 넣듯 고이 간직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겁이 있어도 가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요. 그날 저녁 지은호는 약속된 장소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혹시 늦으면 걱정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요. 나 금방 끝내고 전화할게요. 이지혁은 알겠다는 답을 보냈는데요. 바로 그때 박성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호, 혹시 이상한 연락 받았어? 성재의 목소리에는 드물게 초조가 묻어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망설였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성재는 곧장 말했습니다. 혼자 해결하는 건 해결이 아니야. 위치 보내. 아니면 딱 한 번만 내가 뒤에서 확인만 하게 해줘. 본부장님, 부탁이다. 이번엔 내 말 좀 들어줘.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오래 기다렸고, 누군가는 이제야 용기 냈고, 누군가는 늦었지만 정확히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갈래의 마음은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위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아주 짧게 위치를 보냈습니다. 진짜 뒤에서만요. 성재는 약속. 이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혼자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판이 바뀐다.
라던 고성희의 말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박진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얻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손을 내밀고, 때로는 등을 떠밀고, 때로는 길을 막아 세우는 방식으로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성재가 지키려는 사람이 누군지 한 번쯤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면 기업도 흔들리고, 가족도 흔들리고, 사랑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림 끝에는 꼭 새로운 자리가 생깁니다. 그 자리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만 남습니다. 그 밤의 끝에서 지은호는 약속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의 사람은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웃었습니다. 보고 싶었죠? 조건의 진짜 얼굴. 낮고 길게 늘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조건이요? 내 사랑의 조건은 내가 정합니다. 당신은 내일의 조건을 흔들고 있죠.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미리 준비해온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가 흔들려야 할 차례였습니다. 문 밖 어둠 속엔 두 개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속대로 뒤에서만 지켜보는 박성재의 시선이었고, 또 하나는 지각한 용기를 안고 달려온 이지혁의 시선이었습니다. 셋의 마음이 같은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문이 열리면 다음은 지금보다 훨씬 큰 소리로 요동칠 겁니다. 그런데요, 때마침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내일 오전 AP그룹 최종 제안 발표. 세 사람은 같은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사랑과 일, 가족과 욕망, 오해와 용기가 모두 같은 시간표를 받아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야 막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다음 한 걸음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누가 먼저 상처를 인정하고, 누가 먼저 자신의 조건을 내려놓는지에 따라 안 어울린다는 말이 어떻게 잘 어울린다로 바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비밀이 한 번에 풀리진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내일의 회의실에서, 누군가는 밤늦은 식당에서, 누군가는 전시장의 한쪽 벽 앞에서 아주 조용하게 결심을 바꿔놓을 텐데요. 그 결심들이 얽히면 화려한 날들은 이름처럼 더 화려해질 수도 있고, 이름과 다르게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번엔 도망가지 않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짐이 어떤 사랑을 데려오는지 곧 분명해질 거였는데요.